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는 10월 입법의회를 앞두고 교단법인 장정 개정 작업에 나섭니다. 선거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를 비롯해 교회학교 회복 방안, 본부의 구조 개편 등 개혁적 안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총회 연금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교단 소속 목회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부기관과 조정에 나선 백석총회는 300억 원 규모의 연기금 조성 행사를 비롯해 목회자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잇따라 가졌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서 취약계층의 영적 돌봄을 위해 세운 연탄교회가 어느새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로 서울 동자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연탄교회는 기존 교인들 돌봄은 물론 쪽방촌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 섬김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교단본부를 이전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선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리교회 부흥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교단법을 재정비하는 입법의회를 앞둔 기감은 탈종교화 시대 감리교회 성장을 돕기 위해 법과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민족교회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국내 선교 140주년 역사 속에 복음 전파는 물론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한 한국교회 대표적 교단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기감은 한때 160만 교세를 넘어 300만 구령운동을 펼칠 때도 있었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교세 성장세가 둔화돼 현재는 6,700여 교회 113만 7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장정개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종교화 세태 속에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인까지 더해져 일선 교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감이 오는 10월 입법의회에 상정할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각 연회를 대표해 모인 20여 명의 장정개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리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서 법이 우리 감리교회 미래 지향적인 것이 돼야 되고 개교회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을 줄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그런 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김 감독회장은 특히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 개교회와 특정 이해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향적으로 감리교회 미래를 생각하며 가끔 보면요 법을 자기의 사리와 자기 이익에 의해서 법 만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두 차례 전체회를 가진 기감 장정개정위원회는 올해 10월 입법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개혁 입법안들을 제정, 보완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감 장정개정위원들은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담임 목회와 감독회장을 겸임할 수 있는 겸임 감독제와 감독회장 투표권자 무작위 선정, 감독회장 권한 분산, 공영선거제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겸임 감독을 하려면 권력 분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이제 그 허언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연합교회학교 기관 인준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연회, 지방의 제도 개편도 의제에 올렸습니다. 사실 교회를 늙고 싶지 못해서 안 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적고 지역이 광대하고 또 선교 지역이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힘들게 지금 선교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본부 구조 개편을 위해 각국을 독립재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재산 문제로 교단을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체교회 재산 처분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방안도 장정개정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교단법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출교 징계가 이루어져 출교 징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자립교회에 한해 목회 이중직을 허용하는 것이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좋은지에 대한 의견들이 입법의회 본회의에 개정안으로 상정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는 몇 차례 더 전체 회의를 가진 뒤 다음 달 말 본회의에 상정할 장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 10월 입법의회에 장정 개정안을 보고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교단의 안정과 목회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추진해온 연금제도 도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퇴직연금 설명회를 진행하고 목회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추진 중인 연금제도 도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표준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을 승인받아 목회자들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종교 고유 번호증으로 사업장 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건 예장 백석총회가 처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예장 백석총회에 속한 목회자들은 은퇴 이후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연금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목회자나 장로들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목회자나 장로들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국민연금과 은퇴 목회자 생계 지원을 위한 연기금도 총회 소속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금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을 중심 축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연기금을 조성해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납부가 어려운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도 연기금을 통해 총회가 도울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백석연금 제2차 비전 퍼레이드를 개최하고 연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백석 교단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같이 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거는 반드시 거둔다. 심은 거는 거둔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연기금은 목표액 300억 원 중 절반인 125억 원이 약정됐습니다.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해온 목회자들이 은퇴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교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이 십시일반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비전 퍼레이드에서 격려사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 총회장도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 선배 목회자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금제도는 교단의 미래에 준비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전념할 수 있는 것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 비해 출발이 늦었지만 예장 백석총회 연금제도 도입이 순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장종현 목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미자립교회에서 목회자를 은퇴 후에 어떻게 백석총회가 도울 수 있을까? 물질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총회 관심을 넘어서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앞으로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질 것을 안 갖고 나눠준다. 이게 예수님 정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 총회장과 소속 목회자들의 헌신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연탄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로 서울 동자동에 새 보금자리를 튼 연탄교회는 기존 교인들을 향한 돌봄은 물론
쪽방촌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 섬김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던 백사마을에 설립된 연탄교회. 연탄 나눔을 통해 사랑의 온기를 전해온 연탄은행이 마을 주민들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 설립한 교회입니다. 주일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와 식사 나눔, 비타민 목욕탕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초 백사마을 재개발이 본격화되며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고 교회도 서울 동자동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돌봄과 연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계 3사동이라든지 또 경기도 의정부라든지 이렇게 외곽으로 겨우겨우 방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또 모시고 동자동에 있는 연탄교회로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갖고 안부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동교회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연탄교회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타자를 위한 교회를 추구하며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과 키르기즈스탄 교회 설립을 지원했고 최근엔 한국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군인 후손을 돕는 사역도 펼쳤습니다. 올해도 지난 10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교회인 나눔의 교회에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없는 가운데서 오병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연탄교회가 작지만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 나누는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의 나눔의 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갖습니다. 연탄교회 교인들은 10년 동안 한결같은 연탄교회의 섬김 덕분에 외롭지 않을 수 있었다며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연탄 가격 인상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젠 그 사랑을 동자동의 새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챙겨주시고 나오게 하고 그래갖고 항상 좋아요. 기쁘고 이런 게 행복한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뭐 진심 아니면 또 못하지요. 한편 연탄교회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담 기관으로서 더욱 전문화된 사역을 펼쳐나가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세심히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엔 온열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 캠페인 해피해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폭염 속에서 지내는 가운데서 이제 홀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1인 세대. 그 어르신들 가정에 저희가 IoT 기기를 설치를 해서 그 기기를 설치를 하면 방 안의 습도, 온도, 또 움직임까지 감지가 돼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전산망에 이렇게 딱 떠서 저희가 바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안전 유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연탄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나눔과 섬김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겠다며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더욱 신경 쓰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이 109회기 동안 교단 화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9회기의 시작을 다소 시끄럽게 시작했지만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총회 헌금이 증가하는 등 하나가 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다음 달 1일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해외 선교 노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선교노회는 준노회 성격으로 주로 행정적인 절차만 맡는다며 선교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학술제를 열었습니다. 목원대 김칠성 교수는 첫 발표에서 감리회와 장로회는 맥클레이와 알렌을 기준으로 1884년을 국내 선교 시점으로 보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올해는 한국 개신교 선교 141주년이라면서 선교 초기 역사에 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감신대 소요한 교수는 아펜젤러 가문의 신앙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아펜젤러는 구원받은 이들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교육했다며 한국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로 신앙과 교육 활동을 함께 전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